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패스트트랙 대전, 패트 대전. 네. 지금 도착 상태인 것 같은데 뭔가 예. 하나씩 지금 뭐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부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 3일 오늘에 올라온 것은 사법개혁안 세 가지 법안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그 법안은 유치원 3법 예. 그리고 이미 지난달 27일에 올라 있는 선거법 그리고 오늘 올라온 세 개의 법안 이렇게 해서 모든 법안 패스트 법안이 다 본회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유치원 3법은 일단 자동으로 본회의가 상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치원 3법은 지난달 22일에 예. 그야말로 330일을 꽉 채웠습니다. 예. 본회의에 60일까지 계류하는 그 계류 기간까지 모두 예. 다 꽉 차서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예.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 이내에 단 예. 한 번의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자동 상정되는데 문제는 몇 번째 법안으로 상정되느냐입니다. 몇 번째 법안으로 상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일단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게 되면 예.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는 예산안이 먼저 상정돼서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예. 그 이어서 민주당은 현재 선거법을 가장 먼저 올려서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치원 3법을 상정했다 하더라도 표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은 그게 어느 법안이 됐든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은 표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나머지는 표결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정은 네. 여러 법안을 다 상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자체 때문에 끝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들은 예. 뭐 거론조차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거죠. 유치원 3법은 말 그대로 법안이 3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만 통과된다고 이게 뭐 의미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3개가 다 통과가 돼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3법도 현재 한국당에서는 소위 그 유치원 원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에 대한 뭐 보상을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예. 회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 민주당 안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반드시 할 거고 그렇게 되면 3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힘 빠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법을 먼저 하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유치원 3법이 더 국민들 보기에는 체감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느낌에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지 국회에 관련된 선거법을 왜 먼저 처리하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이 나올 좀 수도 나올 있는 수 거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 박용진 의원이 특별히 오늘 라디오에 뭐 본인 얘기로는 예. 그 부탁을 해서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양해를 해줘서 여하튼 라디오에서 이 부분을 유치원 3법을 먼저 상정하는 것이 예. 국민들 보기에도 맞고 만약에 이것을 뒤로 미루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똑같이 민생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도 그 방송에서 이제 출연을 기다리느라고 예. 박용진 의원을 뵀어요. 예. 근데 표정은 밝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여하튼 본인은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 유치원 3법을 여기까지 가져왔잖아요. 예. 장본인이었고 사실 그 패스트트랙으로 스타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상당히 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좀 거론을 했는데 살라미 전법 예. 하나씩 법안을 하나씩 올린 다음에 필리버스터 받고 바로 통과시키고 예, 다음. 예. 근데 그거가 어제 저희가 얘기한 거로는 11일 날 열고 12일 날 열고 13일 날 열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국회 사무처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예. 겁니다. 11일에 여는 건 맞고요. 예.
그 다음에 12일에 열기 위해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고 기간,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공고를 3일 전에 해야 되는 거죠. 3일 전에 해야지만 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11일에 열고 예. 12일에 열어서 하루짜리 기한에 본회의를 열겠다, 임시회를 열겠다고 정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그러면은 기한이 정해졌으니까 다음 날 그날이든 다음 날이든 그 요청을 또 하는 거죠. 본회의를 언제 열겠다. 그러면은 그때 그 국회의장이 공고를 하는 겁니다. 3일 후에 열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일 간격이네요. 11일에 열고 12일 날 요청을 하면은 사흘 뒤가 되니까 15일 날 열리고 또 16일 날 요청을 하면은 계속 뒤로 열리죠. 뒤로 열리니까 거의 4일 간격으로 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생각을 해보면 유치원 3법 그리고 선거법, 그 사법개혁법이 3개, 7개거든요. 7개를 4일 동안 하니까 7, 4, 28. 7, 4, 28. 한 달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한 달 걸리죠. 그 중간중간에 또 일요일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또 안 열기 때문에 그런 걸 밀려버리면 한 30일 가까이 하는 거죠. 거의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법안들은 지금 199개? 민생 법안들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만 먼저 처리를 하자. 우리 선거법 안 올리겠다. 그런데 한국당은 그 중에서 또 우리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있다. 그건 올릴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거는 합의를 한 거 아닌 건가요? 199개는 처리하기로 합의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이미 법사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이미 다 끝난 거죠. 야당도 참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뭐 과거사법이라든가 본인들이 반대하는 몇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좀 가려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이 받기가 좀 어렵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라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99개를?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이거 올렸을 때에 이걸 반대하는 토론을 과연 할까?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려봤으면 올려보면 한국당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상당히 그 민주당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밖에서는 국회 밖에서는 연일 지금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공수처법 이 법안들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뭐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해서인 건가요? 뭐 그게 집회가 열린 배경은 좀 어떤 국회 건가요? 안에서 여는 것은 주로 그 당 중심으로 열고 있고요. 우리 공화당이 현재 천막을 치고 있고 그 옆에는 민주평화당이 천막을 치고 있고요. 이거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하던데. 치고 있고 또 연일 그 본관 그 계단에서 이 그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국회 바깥에서는 오늘도 상당히 요란해서 일하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태극기 부대 그 확성기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서 본인들의 주장들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 이 입장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는 또 과거사 관련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들 어제 우리가 형제복지원 그렇죠.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회 아니든 바뀌든 이 패트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갈등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수선하네요. 어쨌든 이번 주는 어제 전망하셨듯이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 양당이 뭐 극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숨고르기고 다음 주 초에 그러면은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고 종료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12월 10일까지 원래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되고 그 이후에도 더 할 것이냐. 충분히 이러한 전쟁 중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그런 그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더 강경하게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한국당 내에서 어느 정도 먹힌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한국당 안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소식인데 이거 언론 보도가 나왔네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방금 나왔어요. 방금 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아까 제가 5시 정도에 끝났는데 예. 그때의 나경원 대표가 나올 때, 나경원 대표도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하나니까요. 예. 나올 때의 표정은 밝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의총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인준을 받는 거죠. 음. 그런데 밝은 것을 보니 인준을 해주나 보다. 연장이 되나 보다. 예.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좀 전에 그 사무총장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연장을 안기로 하고 안 하기로 했다. 12월 11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수 교체를 한다라는 거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본다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민주당과 협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현재 나와 있는 지금 그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강석호 의원이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내일 오전 10시에 유기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유기준 의원. 예. 유기준 의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유기준 의원이 친박 쪽 인물로 이제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박과 비박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어떤 사람을 손을 들어줄지가 되게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공약이 대체로 협상론자예요. 협상을 잘 해보자. 협상을 잘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경원의 협상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과 함께 이 보수 진영의 입지를 좀 넓힐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종의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뭐 범여당 진보 진영 뭐 이제 여야 사당이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명분도 실리도 잃는 상황이 우려되니까 그러면 적당히 협상을 해서 그나마 좀 우리한테 최대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거법을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2월 11일에 소위 얘기해서 협상의 대상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무리하게 막 통과를 시키게 되면 아니 저쪽에서는 선수가 이제 준비될 거고 이들은 몸 풀고 있는데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서둘러서 통과시킨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죠. 그럼 뒤로 더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미뤄질 수 있죠. 처리가. 그래서 일단은 예산안만 먼저 통과시키고 또 민생법안을 먼저 한번 해보고 나머지 그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과된 이후에 그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와 한번 협상을 해보고 여전히 똑같이 강경으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라미 전법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가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서 내려오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렇죠. 지켜보도록. 검찰 수사도 문제고요. 지금 공천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명 수사 논란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명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조문을 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없는 것으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거고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늘 그 방금 전에도 갑자기 그 논평을 내서 검찰이 이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유감 표시를 했어요. 청와대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방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나 지금 백원우 조국을 넘어서서 김경수 또 그 지금 상황실장까지 윤건영 실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포인트가 도대체 이 첩보를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느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긴 할 텐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첩보를 받은 것이 정당한 방식으로 받았는지 확인됐는지 또 그것이 아니면은
청와대가 정당한 사람들을 또 이 감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건 논란이고 지금 현재 청와대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은 검찰이 과도하게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검찰과 경찰 간의 힘겨루기도 종종 나와요. 어제 말씀드린 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도 결국에는 경찰이 지금 현재 수사하면서 그 고인의 그 핸드폰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결국에는 다시 이게 검찰로 넘어갈 것이 뻔한데 검찰이 그것을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경찰서를. 그것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인식, 뭐 의심,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청와대와 검찰이 그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왜 안 밝히고 있느냐라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예를 들면은 송철호 지금 이제 울산시장 당시에는 후보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첩보가 있다라고 만약에 백원우 민정수석한테 갖고 그게 다시 황운하에서 뭐 이렇게 수사가 됐다라면 이거는 일종의 선거 개입처럼 분명히 읽힐 그렇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 또 다시 뭔가가 나온다면 그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해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검찰의 얘기와 좀 다른 부분도 많고 일부는 또 언론에서 쓰고 있는 것과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확인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얘기를 한 거는 그냥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매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뭐 확인된 건 전혀 아니니까. 네, 지금 수사 내용은 이 피의 사실 유포와 비슷하게 흘린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사실과 다른 것들도 제법 있어 보여요. 청와대에서는 특히나 사망한 이 전 감찰반원이 경찰서에 울산 경찰서에 갔다고 하는데 지검에는 다른 사람이 가고요. 근데 이 검찰에서 얘기한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백원우 전 비서관도 상가에 왔다고. 그렇죠. 아마 고심을 했을 텐데요. 갈까 말까. 근데 본인 워낙 그 친밀한 관계였고 또 백원우 비서관의 또 이 상과 관련된 거에 또 이 감찰반원이 적극적으로 또 도와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죠. 예. 이제 앞으로는 아마도 조국 수석은 과연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찰반원이 어쨌든 윤석열 총장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고 백원우 비서관하고도 가까운 사이였고 굉장히 어쨌든 이런 수사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유능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과연 사망에 이르게 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 갖고도 지금 논란이에요. 청와대 압박이다, 아니면 검찰의 압박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압박을 하니까 자살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국정조사 지금 유재수 감찰중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대병원 금융농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지금 요청한 상태고. 그렇죠. 그 요청을 하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검찰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또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현재 패스트트랙 때문에 잘 안 밝혀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이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된 다음에 훨씬 더 크게 불거질 것 같이. 그렇죠. 보이네요. 이미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이 동시에 같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루의 정치권 뉴스를 정리해보는 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